뭐 제가 늘 설명하던 이제 사띠에 대한 의미, 지금까지는 염초경이나 대념초경, 염초상에 대한 이제 서지적인 내용들 설명한다고 하다가 그냥 긴 설명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보태서 했고요. 사띠의 의미에 대한 걸 좀 살펴보고 뭐 사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골라가지고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에서 PTS,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팔리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 672쪽에 영어로 메모리, 기억, 레코그니션, 인식, 컨셔스니스, 의식, 인텐트니스, 주목이나 주시,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주의 깊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이 사띠라는 말이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사띠가 그러니까 단순한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PTS 사전이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 뭐 기본적인 사전 제작자가 리스 데이비스 PTS 초대 회장인데 어쨌든 이런 의미로 번역해놨다는 것은 사띠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는 메모리지만은 뭐 마인드풀리스라는 말로 이제 정착이 되죠. 사띠의 번역으로. 메모리라고 하는 번역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그리고 왜 메모리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는 아날레 스님이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메모리로 일어나는 것이 사티가 아니라 그 메모리에 대해서 메모리를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딱 포착하는 것. 이게 사티예요. 기억이 아니. 근데 기억도 사티지만 예컨대 제가 지난 학기 뭘 내가 강의했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내요. 근데 그 기억하는 순간을 딱 포착하는 것. 이게 사티예요. 기억 자체가 아니라. 그럼 이제 사티 파트 하나 한다고 해서 그럼 기억을 확고하게 하면은 과거에 배웠던 것을 잊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이게 사티 파트 하나가 되는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서 기억이지만은 기억을 포함하지만은 기억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또 설명을 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어 어텐션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냐나포니카 스님의 하트 오브 부디스트 메디테이션이 62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쓰기 전에 50년대 초중반에 냐나포니카 스님, 냐나틸루카 스님이 6차 결집에 초대돼서 미얀마에 가가지고 이분이 마시 스님에게서 윗바사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마시 스님의 프랙티컬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을 이제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불교 명상의 핵심이라고 해서 불교 선수행의 핵심으로 우리말로 예전에 송희주 선생님이 번역된 게 있었는데 지금 책은 이제 팔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수정해서 내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 서양 사람들한테 불교 명상, 특히 초기 불교 명상 또는 이 사티파타나 명상에 대해서 알린 거의 최초의 저술입니다. 서양인이 쓴. 여기서는 이제 베어 어텐션이라는 말도 쓰고 마인드풀리스도 물론 씁니다. 베어 어텐션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썼다. 순수한 주의 또는 주의 집중. 그다음에 고엔카지나 아신테자니아 이제 세우민 센터 이쪽에서는 어휘어니스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고엔카지가 쓴 책에서 또는 쓴 글에서 제가 마인드풀리스를 썼나 안 썼나 하고서 쭉 찾아봤더니 한 군데서가 썼어요. 뭔가 인용하면서. 이분은 거의 어휘어니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아신 떼자니아 스님도 어휘어니스라고 쓰고 어휘어니스를 뭘로 번역할 것인가는 뭐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고 또는 자각이라고도 번역하고 한문으로 그런데 뭔가 아는 거죠. 어휘어니스의 핵심은 아는 거니까. 저는 이제 삼파자나가 어휘어니스에 더 가깝고 마인드풀리스가 사티에 가깝다 이래서 사티 삼파자나를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과 분명한 암, 분명한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사티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 두 분 다 수행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생한 알아차림 해가지고 비구 보지스님이 2011년도에 What does mindfulness really mean 해가지고 마음 챙김이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캐노니컬 퍼스펙티브 해가지고 3장 경일론 또는 어떤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생한 알아차림입니다. 어연이스를 썼어요.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제 글을 쓸 때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경험에 마음을 열어놓고 몸과 마음의 온갖 대상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알아차리는 밀접한 심리활동. 그리고 또 알아차리는이란 말 썼네. 저는 주로 포착하고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로 씁니다. 포착하다, 딱 포착하는 거. 아까 기억이 났을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생각 이렇게 포착하는 거. 이게 사티지요. 생각 자체가 사티가 아닙니다. 이제 언어로서 사티 마음 챙기는 것을 도움받을 수는 있죠. 자, 조금 더 영어 사전적으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 제가 찾아보고 나서 영어와 우리말 번역을 달아놓은 거예요. 마인드풀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이냐? 마인드풀리스는 마인드라는 말이 아시다시피 명사잖아요. 기본은 마음인데 얘가 동사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인드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신경 쓰이다라는 말이에요. 마음 쓰이다라는 말. 다 아시지만은 그래서 내가 창문 좀 열어도 좋겠습니까?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만약 내가 창문을 열면 당신 신경 쓰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묻지는 않잖아요. 내가 창문 열면은 당신 기분 좀 신경 쓰여요? 이렇게 묻지는 않잖아요. 창문 열어도 좋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은 열어도 좋다라는 말을 of course not 이렇게 합니다. 물론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열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동사로 하면 신경 쓰이다, 주의 깊다 이런 말이에요. full of care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에서 온 형용사 마인드풀이 있고요. 동사에서 온 마인드풀이 있어요. 영어 의미는. 그래서 이제 마인드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좋은 기억을 가졌다는 말, 마인드풀하다는 말이 또는 주의 깊은, 조심성 많은, 기억으로 가득 찬, 상기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려 깊은, 주의 깊은, 의식하고 있는, 알아차리는, 순간을 완전하게 알아차리는 이런 뜻으로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기록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옥스퍼드 사전은 마인드풀리스가 이런 각각의 의미로 쓰인 그 문헌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전이 아니죠. 이거는 히스토리컬 딕셔너리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떤 문헌에서 마인드풀을 이런 의미로 썼는가 하는 것을 그 코테이션을 다 해놔요. 셰익스피어의 무슨 작품에서 썼다, 성경에서 썼다 뭐 쭉 나옵니다.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런 사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다음 마인드풀리스는 뭐 그거에 이제 명사형으로서 마인드풀한 상태나 자질. 여기서 상태나 자질이라고 했는데 상태와 자질 비슷한 말이지만 일시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완전히 기본적인 자질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우리가 오근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패컬티라고 하는데 능력 또는 자질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마인드풀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텐션이라는 말로 쓸 때 있고 아까 베어 어텐션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기억이라는 말이 있고요. 순간을 완전히 알아차리고 있는 명상 상태. 이러한 알아차림에 자기 의식과 주의하고 있는 상태. 또는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자각, 자기 알아차림 이런 말로 씁니다. 저는 사티가 마인드풀리스 또는 사토라고 하는 형용사용을 마인드풀하다는 말로 썼을 때 굉장히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사티의 의미가 마인드풀리스로 잘 이해가 됐다고 보고 이 용어로 기본적인 번역어가 정착됐다고 봅니다. 19세기 말에 처음 쓰여진 번역어지만 디가니카야를 리스테입스가 번역할 때 처음 썼지만은 굉장히 잘 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말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논문에. 논문은 뭐 여러 군데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요. 나중에 또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개해 놓겠습니다. 자, 초기 경전의 사띠의 용례를 보면은 먼저 사띠라는 말이 단독으로 쓸 때가 있어요. 사띠 또는 사또라고 형용사형으로 사또 이렇게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띠 삼파잔나라고 쓸 때가 있어요. 한문으로는 정념 정지라고 번역합니다. 이 마음 챙기고 또 분명히 알고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제 사띠가 있어야 분명히 아는 것이 생기지만 분명히 알려고 하면은 사띠가 또 채워진다 해서 약간 새 두 날개 같이 상보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띠라는 말에는 알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띠는 잊지 않고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잊지 않고 있으면 뭔가 아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아는 기능은 삼파자나 쪽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잊지 않고 아는 것. 놓치지 않고 아는 것. 포착하고 아는 것. 이렇게. 사띠 삼파자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위파사나 사띠를 계속 대상을 향해서 사띠를 이렇게 두면서 수행을 하는데 삼파잔나가 약해지면은 사띠도 약해져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 사띠가 강해져요. 두 가지가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강해지고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것도 약해져요. 새의 두 날개처럼 술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마음의 작용이다. 잊지 않음과 분명히 아는 것. 분명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이제 사티파타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염처 또는 염주라고도 하죠. 염처는 대상을 말하고요. 염주는 그렇게 마음 챙기고 있는 상태. 마음 챙김의 적용의 상태죠. 어쨌든 마음 챙김의 확립이든 마음 챙김의 적용이든 염처라는 말로 주로 쓰이고 그다음에 까야 가따 사띠 아까 마츠마니카야 119번째 경전이 까야 가따 사띠 수타잖아요. 그때 까야 가따 사띠 몸에 대한 이때 가따는 몸에 대한 몸으로 주의를 기울인 몸에 관한 사띠라는 뜻입니다. 신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념초 중에서 신념초를 위주로 수행하는 방식을 취할 때는 까야 가따 사띠를 하고 그 안에서 부정관을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뭘 하든 삼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신통력을 이루는 수행으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이룰 때도 까야가타 사티를 통해서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 쪽으로 쭉 발전하죠. 아나파나 사티 입식 출식념 입출식념 앞에 아나는 들이마시는 숨 아파나는 내쉬는 숨이에요. 내 쪽으로 들어오는 숨과 들숨과 아파나, 아나, 아파나예요. 그래서 호흡이죠. 호는 흡호라고 해야겠네. 호는 내쉬고 흡은 들이마시는 숨 아니에요. 아나파나를 한문으로 직역을 하면 흡호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호흡 명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들숨 날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아누사띠가 있습니다. 수념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하고요. 아누사띠는 아누라는 말이 반복적, 못못에 따라서 사띠를 두는 것. 그래서 수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컨템플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해요. 못못에 대한 관상, 뭐 이런 뜻으로, 관조 이런 뜻으로. 아누사띠는 제가 붓다 아누사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보호 명상 중에 하나 붓다 아누사띠라고. 붓다의 덕에 대한 아누사띠다. 반복적 기억, 반복적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애, 타타가토, 아라하, 삼마삼붓다, 뭐 위짜짜라나 삼판노, 스가토, 로카위도 이렇게 쭉 열애 10% 나가는 빨리어로든 또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juk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전하고서 열애 10%를 외우든 그래서 기억하면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하나의 덕목에 사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 하면은 삼마 아라한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붓도하고 테라바다에서도 연부수행할 때 붓도 합니다. 열의 10호 중에 하나가 붓다가 있고요. 아라한도 있어요. 그래서 삼마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아라한이십니다. 삼마 아라한, 삼마 아라한 이렇게 하면서 아라한이라는 덕목을 마음속으로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를 모두 없애버리신 부처님, 공양받을 만한 분 아라한이십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런 문구로 해가지고 아라한이라는 덕목을 기억해내는 문구로 쓰는데 아누사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부처님의 덕목이든 또는 담마의 덕목이든 상가의 덕목이든 또는 불법승 계사천, 계를 지키는 것의 덕목이든 그 다음에 보시를 하는 것 또는 천상의 덕목이든 육수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거기다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몸, 호흡, 죽음, 마라나사티.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고요함, 열반에 대한 마음 챙김 넣으면은 십수념이 됩니다. 십수념으로 니까야에서도 나와 있고요. 청정도론에서도 십수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념의 공부가 있고요. 수념 공부는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는 선정으로 가고 세계사선, 까냐가타사티를 통해서는 거기 안에 있는 아나파나사티는 기본적으로 사선적으로 가지만은 부정과는 이제 초선까지 그다음에 다른 수행들은 이제 근접산매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티가 향상되면요 빠띠사티가 돼요. 빠띠사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에 대한 염입니다. 사티에 대한 염, 그걸 대념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마하시 스님은 빠띠 윗바사나라고 해요. 윗바사나에 대한 윗바사나. 사티를 두고 있는 곳에 이제 아누파사나 반복적인 관찰을 하면요 윗바사나가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윗바사나를 하고 있다는 거 마음이 그것을 또 윗바사나로 관찰하는 거예요. 사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사티하는 거. 사티와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그래서 빠티사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도로 쭉 쓰인다는 거. 뭐 이 내용도 제가 그 2012년도에 쓴 논문에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으니까 빠티사티는 거기서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나중에 넣었지만. 자,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과 사티파타나 두 개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기억이라고 할 때는 아난다가 사티를 지닌 자 가운데 사티 만다남 으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기억이죠. 아난다는 기억력이 탁월했으니까. 그다음에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이것이 바로 사티다 이런 뜻. 그래서 위에 보면은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마음 챙김의 기능인가? 사티 인드리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가 마음 챙기고 있다. 사티 마호띠 그는 최상의 마음 챙김과 슬기로 사티와 넷바까를 구족하여 사티와 넷바까니까요 마음 챙김과 지혜입니다. 이때 지혜 이거는 삼파자나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슬기로움을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쌀있다. 그다음에 반복해서 기억한다. 아노 쌀있다. 사라띠라는 동사에서 왔다 해가지고 사띠에 대한 이제 가장 독창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이제 고향소리 활성큰 스님께서 사트라는 말은 비동사의 형용사의 형이거든요. 있다,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하다, 진리. 우리가 아리아 사성제를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가 사뜨야에거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있음에 대한 동사에서 온 거죠. 사뜨의 이 알파벳 I 하나 이거는 에띠라고 하는 가다라는 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다가감, 진실하게 나아감, 진실한 나아감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보는 팔정도라는 데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제가 본 탁월한 설명 중에 하나인데 진실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사띠를 가지면. 진실한 나아감.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스님께서 사티라는 이 빨리어를 가지고 깊게 사유하신 스님의 수행과 이해가 결합된 그런 해석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전통은 없습니다. 사띠를. 그렇지만 스님의 수행 속에서 공부 속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진실한 나아감이라고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거 그 소리문구에서 최근에 나온 게 3월달인가 5월달에 나온 게 있는데 화성 스님의 팔정도에 대한 다시 보는 팔정도인가? 그거 설명해서 이 다른 마음 챙김에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오연소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자, 사념처. 몸에서 몸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지낸다. 세상에 대한 탐착과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하면서 이게 이제 탐욕과 분노죠. 열심히 정정진 분명히 알아차리고 정견 마음 챙기고 정념 머문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관찰하는데 내용이 5개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하고 분명히 이해하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사티파타나 사티를 확고하게 하는 방법이 반복적 관찰 수행을 하는 것과 하는 수행이고 거기에는 5개에 대한 극복, 바른 노력, 분명하다 이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느낌, 마음, 법에서 법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지낸다. 세상에 대한 탐척과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에 머문다. 이렇게 사념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유타니카의 48번 이제 사티파타나 상유타에 나오는 경전, 염처상응의 경전 속에서 나온 해설이에요.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도론이나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 예를 들어 18페이지 이하에 있는데 그것에 의해 사람들이 기억함으로 그 자체가 기억함으로 단지 기억하는 것 그 자체이므로 쌓기라고 한다. 이제 기억의 의미가 있고 들뜨지 않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대상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이고 잊지 않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잊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을 나타남으로 하거나 이거는 마음을 번뇌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사티가 있어야만 마음이 번뇌 우리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보더라도 탐욕이나 분노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대상과 직면함을 나타남으로 한다. 대상과 1대1로 직면합니다. 견고한 인식, 이거는 명칭을 붙이는 것 같은 견고한 인식을 가까운 원인으로 하거나 몸 등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을 가까운 원인으로 한다. 이것은 기둥처럼 대상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눈 등의 감간의 문을 지키기 때문에 문지기처럼 보아야 한다. 문지기는 문에 딱 서가지고 성문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성민들, 백성들은 국민들은 두려보네요. 이제 요즘으로 하면은 이제 출입국 관리국 이제 직원이죠. 공항에 또는 항만에 있는. 그래서 정당한 여권이나 또는 뭐 비자를 받은 사람들만 입국시키잖아요. 이미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추방하죠. 내 마음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 내보낸다. 해롭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5가지가 5개고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사티파타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념처. 자, 어쨌든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대상에 굳게 서 있다. 기둥처럼. 이게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들뜨지 않고 잊지 않고 보호하고 대상과 직면하고 건교한 인식을 원인으로 하거나 마음 챙김의 확립을 원인으로 하거나 문지기처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기능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티의 기능은 이제 관 제프라고 하는 대만의 학자가 2008년도에 마인드풀리스 인 더 얼리 부디즘이라는 초기 불교에서 마음 챙기라는 이제 이것도 옥스퍼드에 낸 학위 논문인데 이걸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지를 조절해주고 정서를 조절해주고 해탈을 성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티의 기능이 세 가지다. 인식, 산야가, 코그니션,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망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서 최상의 인지적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인지 조절 능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서를 조절해준다.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을 알아차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정한 느낌이라는 최상의 정서적 상태를 얻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인지적 능력을 기르고 최상의 정서 상태를 기르게 해주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인 내적인 자유적 해탈을 이룬다. 해탈 성취. 목적은 해탈 성취에 있는데 인지 조절과 정서 조절을 통해서 간다. 인지 조절, 정서 조절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띠, 마음 챙김, 해탈을 성취하는 데까지 따라붙어가는 그러한 마음의 기능이 바로 사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탈은 뭐 궁극의 해탈은 열반의 의미니까 해탈은 단계별로 일어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해탈은 단계가 많은데요. 열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열반밖에 없으니까 유효열반, 무효열반. 번뇌로부터 벗어난 열반, 그것이 유효열반. 오온으로부터 벗어난 열반은 무효열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지난 초기 불교 공부 붓다의 말씀에서 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사티파타나의 의미, 사티의 적용,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사티가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신수신법에. 사티의 토대나 확립은 대상의 측면을 강조해요. 파운데이션하고 마운드 플러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사티파타나에는. 사티 우파타나, 사티파타나 이 두 가지 말이 경전과 주석에서 함께 사용되고 마음챙김의 확립 또는 확고한 마음챙김 또는 마음챙김의 적용, 사티의 적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파운데이션 오브 마인드풀리스라는 말로 주로 쓰고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확립시키려면요.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계속 적용해야죠. 사티가 순간순간에 대상들의 적용이 돼야만 이것이 되기 때문에 사티의 적용과 사티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서 사티파타나를 이해해야 된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자신과 남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사티라는 말이.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신법에 4념처가 있다. 14가지 육체 또는 물질 경험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 괴롭고 즐겁고 무덤덤한 감각이나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 8쌍의 16가지 마음 상태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 그 다음에 담마, 5개, 오치원 12처, 7각지, 사성제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 어쨌든 뭐 저 나름대로 이해해 보니까는 법념체 5범주는 마음챙김 수행의 전체 과정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5개는 명상을 시작하면 마주치는 어려움이자 장애다. 명상을 안 할 때의 기본적인 모드로 우리는 5개에 덮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잘 돌이켜보세요.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5개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명료하고 아주 안정되고 고요하고 평온한 적이 그런 순간이 얼마나 있는가. 대부분 이 5가지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죠. 그리고 요즘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5개를 걷어내면서 오치온과 12초가 직접적으로 잘 보이기 시작하고 실각제는 수행이 잘 될 때 경험하는 중간 결실이고 사성제에 대한 체험은 수행의 대상과 방법, 목적을 전부 다 아울러 얘기하고요. 목적을 달성하면 사성제가 비로소 이제 체험적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른 마음 챙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가르침에서 어떤 비구는 몸에서 몸을 거듭 관찰하면서 지낸다. 열심히 바른 노력으로 분명한 알을 지니고 정견을 지니고 마음 챙김을 지니고 세간에 대한 탐착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아까 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견해를 올바른 견해 또는 견해를 올바르게 하고 사티파타나 수행을 한다 하는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정정진 안에는 우리에게 해로운 법은 이미 있는 것은 끊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법은 이미 있는 것은 더 지속시키고 증장시키고 아직 없는 유익한 것은 새로 끌어낸다 하는 게 정정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것도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계를 지키는 걸 포함해서 계정의 사막은 다 정정진을 토대로 하니까 정정진과 바른 노력과 그다음에 정견을 갖추고 정념을 갖추고 마음 챙김을 갖추고서 거듭 관찰하면서 지내는데 5계를 제어하면서 지낸다. 이게 뭐 기본적인 방법이죠. 이게 아까 아날라 스님이 바퀴의 그 겉에 테두리라고 한 것이 5계를 제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보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해나간다. 핵심은 embodied mindfulness, 체화된 마음 챙김. 체화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끊임없이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마음 챙김이 늘 유지가 되는 상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나간다는 얘기니까. 느낌, 마음, 법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수행한다. 이것이 바른 마음 챙김이다라고 경전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념처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인 마음 챙김에 대한 설명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 번 정도 더 설명을 할까요? 제가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서 마음 챙김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존 카바딘 박사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시 방식이나 파업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까지 좀 보고서 그 다음에 교재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자,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20장 정도 했네요. 파워포인트. 일단 여기까지 한 건 제가 밴드에다가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자해통찰 영상은 밴드에다 올려놓고 자료도 올려놓고 다음 주까지도 그냥 예, 한 번 더 공개 강좌를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질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자고요. 그래요. 예,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뒷부분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로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읽어보시고 앞에 말씀드린 아날라야 스님의 2003년도 박사 논문과 2013년도 한역 퍼스펙티브스 온 사티파타나하고 그런 것들 혹시 뭐 보실 수 있다면 구해서 같이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책을 같이 보시면은 좀 더 스님이 이 책을 쓰는 사티파타나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 배경의 지식들이 좀 더 넓어질 겁니다. 안 읽으셔도 되지만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